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합니까 혹시? 인정합니다. 뭘 인정합니까? 개소리지.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당연한 선거가 아니다, 쉬운 선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렇게 되는 해서 이기면 뭘 하시냐고요. 자, 이동현, 김어준. 이동형이요. 그냥 뭐 나온 문제 없어요. 이동영!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부남 만난 적 있나요? 자, 지금부터 미르미디어 특별조사청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청문회는 중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께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증인 이외의 이해관계인 기타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증언이나 진술들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선 오늘 증인으로 이 청문회에 나오게 된 안기령 증인 증인 선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미르미디어가 실시하는 특별조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로서 한 번의 거짓말이 들통날 때마다 미르미디어에 일금 100원을 기부할 것을 선서합니다. 처음부터 장난질입니다. 100만 원인데. 아유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잘 못 봤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만. 한 번의 거짓말이 들통날 때마다 미르미디어에 일금 100만 원을 기부할 것을 선서합니다. 네. 거짓말의 진위 여부는 과학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고향은 경주, 경북 경주고 네. 학창 시절을 울산에서 보냈죠. 네. 혹시 울산 오대미녀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아니요? 안 들어봤습니까? 네. 뭐 김태희, 네. 한채아, 걸스데이 유라, 네. 뭐 이태임, 한소희. 한소희, 네. 뭐 레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미 6명인데. 6명이 아니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이렇게 빠지고 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못 들어봤다고 합니다만은 사석에서는 레이나나 유라가 빠지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까? 네. 제가요? 울산 오대미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벌써 6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김태희 씨는 이제 익히 들어봤습니다. 익히 들어봤고. 네. 울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녔던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의 원장님께서 학창 시절에 김태희 씨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태희 씨 덕분에 많은 남학생들이 학원에 등록을 해서 그걸로 건물을 지으셨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안기령 때문에 뭐 어떻게 별관이라도 못 지었나요? 제가 학원에 돈을 많이 내고 다녔습니다. 아니면 혹시 고등학교 시절과 지금의 외모가 많이 다른가요? 아유, 너무 압박이 심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들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나야말로 진정한 울산의 5대 미녀다. 아닙니다.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는군요.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경쟁자는 김태희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울산 미녀는 뭐 김태희다음 나지. 뭐 그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도 뭐 안기령 씨가 5대 미녀에 껴야 된다는 의견 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분들이랑 같이 칠 때 7대 미녀. 네. 그래요. 예, 7대. 7대 미녀. 그럼 뭐 김태희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좀 따라다녔다. 남성들이 학원에 좀 따라왔다. 뭐 이런 건 있었나요?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5년, 10년 뒤에 진짜 청문회 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청문회 때 이런 걸 물어봅니까? 아니, 연습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를 겪고 나면 다 이제 대답할 해낼 수 수 있습니다. 있다. 그러면.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뭐 안규령 씨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몇 분 있죠. 뭐 민주당의 고민정 그리고 국민의힘 배현진 뭐 이런 여성들만 봤을 때 그런데 사실 뭐 그들이 지상파 출신이라는 것만 빼면 내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말과 생각들을 어디서 듣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보가 다 있습니다. 네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독해. 국민의힘 배현진보다는 내가 낫다. 일단
그 소속 정당부터 낫다. 제가 보기에는 다르다. 고민정 의원보다도 우리 안규령 대변인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아니 박지희 위원 이거 학연으로 지금 자기 후배라고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제가 받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진 미터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 돌고 지표생물. 있어요. 그 배현진 의원이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잘 갈아타지 않습니까? 배로미터. 그래서, 네. 네. 배로미터. 그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글쎄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대선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한동훈이 출마 선언할 때 그 분수대에 갔더라고요. 원래 홍준표 쪽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통해서 정계에 입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기령 대변인데 이번에는 김경수 쪽으로 가세요. 제가 왜요? 거기에는 또 고민정 의원님이 가 계십니다. 고민정 배현진의 장점 내가 다 알았다. 고민정의 장점은 너무 의리가 있다라는 거고 배현진의 단점은 의리가 없다라는 거네. 고민정 지금까지 한결같이 문재인 아닙니까? 그래요. 지난 대선 전에 그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출연한 적 있죠. 네. 네, 거기서 외모 이상형 월드컵을 했는데 외모 이상형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중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이건 아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외모를 놓고 봤는데 차은우 후보다 이재명이다. 이건 조금 거짓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네, 잘못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이제서야. 왜 그러셨어요? 이제야 밝힌다. 왜?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그냥 기승전 이재명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재밌게 해보겠다고 재밌게 하려면 차은우를 했어야죠. 제가 유머 코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실이 드러났네요. 아니었다. 그러네. 마음은 차은우였다. 솔직하세요. 왜 딴 게 아니고 외모니까. 그렇죠. 자, 그럼 위원장 직권으로 여기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을 제가 거론할 텐데 나는 이동영, 김어준 둘 중에 둘 다 선택하기 싫을 것 같은데? 둘 다 하기 싫어요. 월드컵 아닙니까? 둘 다 하기 싫어요. 자, 둘 중에 이동영, 김어준. 차은우. 아니 올리시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차은우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모경종 의원과 재수학원 동기라면서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동형, 모경종. 차은우로 하겠습니다. 차은우 씨에게 심심한 아니 왜 사과를 뒤늦게 드립니다. 차은우 씨를 여기서 챙기세요? 근데 너무 많은 욕을 먹었어요. 기사가 엄청 쏟아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중동 이런 데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발언 하나로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맞아, 몰고 맞아. 가려는 시도들이 근데 있었죠. 뭐 이동형, 김어준에 누구 선택해도 뭐 전혀 논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관심 뭐. 없을 텐데, 자, 그건. 이동형, 김어준. 이동형이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동형한테 돈을 받고 있거든. 김어준에게 돈을 받는 게 없거든요. 자, 이동형, 김어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동영이죠. 그래. 아이, 이동형! 만약에 이제 겸공에서 불러주면 김어준으로 바로 바뀝니다. 자, 어쨌든 그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외모 이상형이 이재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근데 동아일보는 그 유튜브 출연해달라고 해서 출연을 했어요. 했는데 같은 계열인 채널A에서 이 영상을 제일 많이 따다가 비판을 하더라고요. 걔들 하는 짓이 그래요. 모르겠어요. 조중동은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가장 친한 의원은 한준호 의원이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를 많이 보는 게 아니냐.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남자 외모 빼고 시체다. 몸도 포함해야죠. 그러니까 남자 외모 빼면 시체다. 외모에 남자. 몸 그 체격도 들어가죠. 그럼요, 아니, 외모. 근데 한준호, 박성준 의원 두 분과 다 친한데 이제 한준호 의원님이 좀 더 눈에 띄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성준 의원님이 조금 섭섭해하시는. 똑같이 다 같이 많이 다니는데. 네. 그리고 저는 뭐 박성준 의원이 더 좋습니다. 뭐 안 물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 같은 사건 반장 출신이에요. 사건 그러네요. 반장! JTBC. 그 박성준 의원님이 뭐 여러 전략 통이시잖아요. 그래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뭐 하시는데 한준호 의원님 귀에 들어오는 건 한준호 의원이다.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집회에 가서도
같이 여러 명이 찍힌 사진이 있는데 이제 한준호 의원님이랑만 같이 거론이 된 거예요. 옆에 다른 의원님들도 계셨는데 굉장히 또 서운하셨다는. 한준호는 좀 사기 캐릭이죠. 아니 눈에 띄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띄는 걸로는 박주민 의원님 쳐지지 않거든요. 요즘 머리를 심으셔서. 증인은 지난 총선에 1098표 차이로 네, 낙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할 때마다 힘들어하면서 내가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매번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1098이라는 숫자와 1203이라는 숫자 어떤 게 더 치가 떨립니까? 1203이 더 치가 떨립니까? 떨리는 거 아닐까요? 이제는 근데 네. 안기령 대변인이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네. 처음에 탄핵이 숫자가 모자라서 실패했잖아요. 그때 또 엄청 자책했답니다. 아, 내가 당선됐으면 한 표라도 더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는 치가 떨린다기보다는 제가 좀 가슴에 새겨야 되는 숫자죠. 그래서 한때 휴대폰 비밀번호 1098 안기령 1098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1098 네, 잊지 않겠다. 아. 낙선하고 한 일주 열흘 있다가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이게 수척해져서 이게 오셨더라고. 그래서 아, 참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생각했는데 아까 그 신유진 의원 말처럼 매번 밤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베개를 끌어안고 있지 않았을까. 아 베개 예. 네. 근데 베개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 갖고 계신 베개 말고 네. 두부 베개라고 아주 좋은 베개. 눈물 흡수하는 두부 베개가 최고입니다. 뭐 앞으로도 눈물 흘리려는 거야 아이, 뭐예요? 그걸로 끝내. 이제 기쁨의 눈물. 아 새로운 베개.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베개는 보내주고. 이제 기쁨의 눈물을 이 코주 두부 베개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순두부처럼 말랑하고 포근한데 경추를 완벽하게 지지하는 두부 베개라고 합니다. 목, 허리 안 좋으신 분들, 또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두통 있는 분들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을 받쳐주는 경추 부분 지지력이 있고 탄성이 좋은 듀얼 서포터 칩으로 되어 있어서 경추 지지가 완벽하게 되면서 어떤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이러면서 광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더보기 링크 통해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쿠폰 적용받아서 아주 저렴한 3만 원대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배송 메시지에 야매 청문회 남겨주시면 1만 원대 전용 베개 커버도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2개 이상 구매하면 숙면에 도움을 주는 필로우 미스트도 함께 드리는 행사가 하고 있다 하니까 지금 찬스 놓치지 마시고요. 수면 전문가가 무려 2년간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든 베개라고 합니다. 만일 베개가 맞지 않을 경우 무료 환불도 해준다고 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코주 두부 베개로 수면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기령 대변인에게도 추천드립니다. 광고로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네요. 방송쟁이 아닙니까? 아까 뭐 차은우 뭐 이런 이야기로 공격받고 이럴 때 정치권으로 온 거 후회한 적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오 정말. 오. 근데 어린 시절부터 쭉 꿈이 언론인이 되고자 했던 거 아닌가요? 네. 뭐 중간에 바뀔 수도 있죠 꿈이. 어렸을 때 꿈은 그랬죠. 인생의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들다 뭐 1098 빼고 언론인 생활을 하다가 네. 그 생활에서 여러 불평등과 차별 대우 등을 겪으면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권에 가서 내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아, 비정규직?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YTN 앵커 시절에도 그 미리미디어 방송에 한번 출연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주는 거죠. 어쨌든 너는 프리랜서 신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뉴스 채널의 앵커니까 좀 체면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럼 월급을 하면서 많이 줘야죠. 표현을 그러니까요.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그럼 월급은 뒷꼬리만 주고 딴 데 나가지 마라. 그럼 정규직으로 뽑아주든가. 잘 아시잖아요. 네. 여파리 목숨. 한국경제에서 파리 목숨으로 TBS. 네, 이 차가 터지자마자 바로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감수해야 된다. 협박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고쳐보기 위해서 정치권으로.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여성 앵커 선배들 같은 경우에 임신이 곧
해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비정규직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선배들이 한 명씩 회사를 떠나야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해결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박지 씨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메인 진행자였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저건 어때요? 뉴스가 있는 저녁 메인 앵커 진행할 때 네. 국민의힘에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 그리고 앵커 편향된 사람들이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항의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 김건희에 대한 여러 논란이 불거져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사 조회수나 유튜브 영상 조회수도 많았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뭐 YTN 안규령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그게 뭐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면 너는 앵무새고 너 의지대로 하면 너는 자격이 없으니 YTN은 뭐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명서를 내고 회사에 팩스 보내고 그것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그 후에 이제 정치권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잖아요. 처음 발을 담그게 됐죠. 그 후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회사 특히 노조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배신감이 듭니다. 방송을 망치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나 너무 힘들어. 제가 너무 진지하죠. 예능이에요. 네. 아니 너무 정치인으로서 너무 좋다. 아, 그렇구나. 아니 지금 계속 제가 생각한 것은 여기 아마 다음 박지 위원의 질문이 그걸 텐데 네. 유독 심하게 공격받았어요. 다른 그러니까. 정치인보다. 그러니까 그것도 현역도 아닌데 왜 저렇게 언론과 여당에서 저렇게 공격하지? 그건 아마 좀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방송국 그만두고 일주일 만에 정치권에 들어가는 건 언론 윤리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윤리의 윤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기사 엄청 났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그거 편향됐다는 우리 말이 옳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신동욱, 박정훈, 이성배 뭐 이런 사람들 그냥 다 퇴사하자마자 바로 정치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기령만큼 욕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도 언급한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신동욱, 박종훈, 호준석, 이성배 이런 사람들 다 언론사 그만두고 바로 들어갔는데 욕할 사람 없어. 뭐 권재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 안기령 그만두고 가니까는 YTN 노조부터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중동에서 전부 다 이게 언론 윤리에 맞냐고 왜 유독 이렇게 안기령만 공격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만만해요? 나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나? 아니 근데 뭐 비판은 할 수 있죠. 뭐 과거부터 늘 그래 왔으니까. 근데 이제 같은 잣대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이고. 근데 박지 아나운서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젊은 여성에 대해서 쉽게 손가락질을 그게 한다.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야기한 신동욱, 박종훈, 호준석, 이성배 이런 사람들은 남성으로 꽤 오랫동안 앵커 자리, 기자 자리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젊은 여성이 지금 들어온 거 하고 싫은 거야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층에게 하룻밤 만에 출세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출세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불합리한 곳이야. 니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안기령 같은 애만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인식을 막 심어주려고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았나 그걸 이용해서? 근데 사실 요 이야기는 민주당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안기령이 뭘 했냐. 갑자기 들어와서 스타가 됐다. 그래서 당에 투서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짓 투서. 안기령에 대한 모함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안기령뿐만이 아니고 이 바닥에 조금 뜨면 그런 가짜 투서들이 막 들어갑니다. 좀 부당하지. 특히 이제 상대 쪽에서 공격하면은 싸우는데 맞아. 같은 팀이 그러면 이야기 싸울 수도 없고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이 제가 그렇게 못하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 밝힐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이고 결혼도 안 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그렇죠. 소재거리로 많이 만드는 게 아닌가. 그거 할 얘기 있는데요. 제가 공천 받고 아나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언니가 연락이 와서 그 모 언론사의 기자가 너 안규령이랑 친하지? 안규령 예전에 남자친구 누구 만났어? 이런 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미친놈들이거든요. 언론으로서 자세가 안 돼 있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부남 만난 적 있나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사람 만난 적은 없잖아요. 아니 제가 아니, 이걸 그래서- 왜 물어보냐면 뭐 공직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관, 차관. 그럴 때 질문지가 있어요. 질문지에 남성에서는 뭐 유부녀 만난 적 있어요? 뭐 미성년자 만난 적 이런 거 다 질문을 해요.
다 걸러야 되니까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뭐 절대 공직으로 못 나가신다는. 야 이씨. 아니 근데 그 저도 대선 캠프 영입될 때 그런 이성적인 문제. 네. 물어보죠. 네, 그리고 과거에 학폭이 있었는지 아, 그런 그렇긴 여부 하죠. 등을 물어보더라고요. 오창석도 영입됐을 때 유부녀 만난 적 있냐고 물어봤다고. 다들 그래서 정치권에는 얼씬도 안 한다는. 알지도 않는 걸로. 예. 아니 그래서 사실 제가 공천 받고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축하한다고 열심히 하라고 그 동네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한데 혹시 기자 연락 왔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서 그거 왜 미안하죠? 상처받았을까 봐. 왜 왜 상처받죠? 상처받죠? 서운했을까 봐. 이제 아니. 고맙다 이런 말이 먼저 나가기 전에 저도 그런 그렇지. 거에 이제 메말랐군요, 두 사람. 너무 착해. 아니, 뭐 고마워 열심히 할게 이렇게 연락을 했어야 됐던 거 아닌가? 와, MBTI가 뭔가요? 저 E ENTJ. 아, TJ? 어. 믿을 수가 없는데. 혹시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아,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과거에 살았는데, 동네에 그 유권자도 있는데, 과거에 살았다고 하니까 또 한 표. 과거에 살았다고 하니까 답은 해야겠는데 최근에 이제 대선 준비를 위해서 유튜브 진행하는 걸 다 내려놨는데 일각에서는 아침에는 김어준, 저녁에는 이동혁에게 정치 수업을 단단히 받아서 내공이 많이 쌓였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합니까 혹시? 인정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뭘 인정합니까? 개소리지.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뭘 인정하냐면 정치 수업을 받았다기보다 이 두 사람 자체가 아, 상대하기 힘든 인간. 이 두 사람 자체가 너무 상대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 이 둘 다 그러면 김어준, 이동영, 우리가 모르는 단점 하나씩만 좀 얘기해 주세요.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김어준이 난 아니지. 둘 다? 둘 다 피곤하게 하는데 약간 다른 방면으로 피곤하게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더 두터워졌다? 좋아, 잘 배웠어 아주 그냥. 둘 다 별로란 소리야 인간적으로. 정치는 제가 알아서 열심히 갈고 닦고 배우고 있는데 아침에 네, 김어준, 저녁에 이동영 이렇게 두 쉽지 않은 어르신들을 상대하면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12.3 내란 당시에 그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의 총부리를 잡고 부끄럽지 않냐? 라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대서특필되고 그랬어요. 진짜로 솔직히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 감정이 어땠어요? 당연히 저도 사람인데 무섭고 두려웠죠. 그런데 총구를 손으로 잡아서가 아니라 그날 국회에서 무장한 군인들을 보자마자 죽을 수도 그럼요.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일단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 이 대표 전화 받고 YTN 방송하러 오는데 택시를 타고 오는데 우회전 하기 전부터 가슴이 쿵닥거리더라고. 여기 군인들 앞에 있으면 어떡하지?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잡아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는 군인을 못 봤는데도 두려운데 직접 맞아. 그 총까지 들고 있는 걸 봤을 때 상당히 두려웠을 거예요. 대표님이 연락하시고 이동영 방송해야 된다면서 대표님 측에서 또 저한테 이제 확인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당부를 하셨는데 아니 그냥 뭐 나는 그렇게 오래 있으면 나를 못 믿어. 하라고 네 하고 하지. 근데 그날 역시 되게 사람을 잘 보십니다. 이제는. 급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한테 방송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셔서 이동영 작가님께 전화 드렸는데 그 목소리가 그 평소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굉장히 평소일 수는 없죠. 네. 당연하게. 그래서 저도 그만큼 두려웠는데 용기 있게 나서서 BBC가 2024년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의 안규령이 계엄군을 막은 장면을 선정했어요. 아 대단한 거죠. 이게 BBC입니다. 그러면서 안규령의 굳건한 결단력과 나아가 그의 옷에서 반짝이는 강철 같은 빛은 영국 화가 존 길버트의 19세기 수차인 잔다르크의 초상화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건 좀 오버 아닙니까 이거? BBC가 본인도 잔다르크.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BBC가 오버했다고.
이거 한번 올립시다 이거. 이 BBC 보도 솔직히 오버했다. 아니다 사실을 보도한 거다. 이거 한번 아니지 총에 맞서서 싸웠는데 할 만큼 아니, 그러니까. 했죠. 자, BBC가 말한 대로 나는 대한민국의 잔다르크가 맞다. 아니다. 참았어. 야 지금 이제 또 200만 올라가야 돼. 지금 야, 비명을 기계가 질러주니까. 빠집니다 이거. 네. 근데 그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지만 또 이제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정- 아니 근데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그 현장에는 너무너무 용감하신 분들이 많았어서 나경원이 나다르크로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맡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나경원에 비해서는 내가 맞다. 아 좋았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2012년도 대학 재학 시 교환학생으로 프랑스를 갔다 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2014년에 갔습니다. 아 2014년도군요. 네, 2012년 맞는 것 같아요. 그쵸. 2014년도에는 그때 KTV 아, 거기 네, 입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조사를 좀 하고 아, 왔어요. 우리 정문위원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래서 프랑스를 좀 갔다 왔는데 불어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아, 질문은 되게 예리하게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불어해달라요. 아니 우리가 흔히 불어를 잘 못 듣잖아. 그러니까요. 불어 한마디 해주시죠. 아, 뭐 인사말이라도 뭐. 네. 인사말? 뭐 봉수아? 저녁 인사? 아니 그 정도는 우리도 해요. 봉주르 이런 걸 우리도 해. 아니면 뭐 에스클리어 윈 오토 굴레? 뭐 있어 보인다니? 네. 그게 무슨 뜻이죠? 다른 색깔 있어요? 쇼핑할 때 아, 그 여행자 영어 아닙니까? 혹시? 여행 영어 보고 오신 것 같은데요? 쇼핑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라고. 다른 색깔 있어요. 아 유용하네요. 근데 그 안 쓰다 보니까 많이 아이 그 당연하죠. 안 쓰던 있는데. 그냥 까먹어. 저 교환학생으로 프랑스 다녀왔는데 우리 박지희 위원도 그 학번도 얼마 차이 안 나고 같은 네. 학교인데 어디 교환학생 안 갔어요? 이대가 방학이 좀 길잖아요. 거의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내내 집에만 있었던 적도 있어요. 저 집을 너무 좋아했어. 중국어라도 하세요. 아, 你爸爸是有王力吗？我来介绍一下。 뭔 뜻이에요? 아, 너희 아빠 왕리 씨니? 마지막 회사가 YTN이었고 뭐 그전에는 아까 KTV 얘기도 했습니다. 뭐 광주 방송도 있었고 지방에서 아나운서직으로 있으면 지인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주말에는 뭐 서울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평상시에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아무도 만날 사람도 없고 어떻게 지내시네요 시간을? 저도 집에 있는 거 그냥 좋아해서. 아 집순 아 집순이군요. 네. 아니, 근데 E라고 하셨잖아요, MBTI가. 네. 근데 INTJ도 좀 나옵니다. 아, 반반. 그 취미 있어요 취미? 뭐 딱히. 딱히 네. 술 있잖아요. 아이. 독서? 아니 술이 세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술 마시다가 뭐 실수담 이런 거 에피소드 좀 하나 알려주세요. 아니, 안기령 대변인은 증인은 네. 제가 YTN 있을 때도 YTN 사람 내에서 술 잘 먹기로 네. 실수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멘탈이 세시군요. 그러니까 별로 실수도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 그 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너무 술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듣기로는 재밌는 건 아니고 네. 그 술자리에서 계저씨들이 좀 이상한 짓 할 때 있잖아요. 네. 야, 그거를 보고 단호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제가? 언제요? YTN 있을 때 그랬다며. 이거 아닌가? 이거 뭐야? 야, 이거 오더시다. 나도 술자리에서 개저씨 본 적 있어. 아, 이거는 제가 정치권 아니라 그냥 어느 회사 다닐 회사를 때, 회사 다닐 때. 회사를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한 선배가 남성분인데 남녀 가리지 않고 술에 취해서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같은 남자인데 막 옷 속에 손을 넣어서 더듬고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참교육을 시켜줬다. 그 잘하셨습니다. 수위에 대해서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그렇게 하면 동성이든 이성이든 함부로 뭐 하세요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 맞아. 그냥 가만히 있고 이제 그 그렇지. 사람을 피하든지 그렇지, 나중에 그렇지. 뭐 같이 술을 안 먹든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렇게 참교육해주면 좋지 고맙지. 그러니까. 권명이네. 근데 그 술자리가 대변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데 술을 먹으면서 안주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살찌는 데 대한 고민은 없어요? 저는 근데
안 찌는 체질이야? 아버지를 닮아서 그 먹는 만큼 찌지는 않는 것 야, 같습니다. 좋은 체질이네.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이어트 고민하는 분들 휴닉 4주 식단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쫄쫄 굶어서 잘한다! 건강하시는 다이어트는 너무 진지하게 답변했네. 네, 이 식단을 통해서 23kg를 감량한 휴닉 직원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닉 식단 세트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식단 관리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양질의 단백질인데요.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식물성 단백질 베지어트는 물론이고 드신 후에 속이 편안하고 한 끼에 적합한 영양 밸런스를 골고루 설계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유산균을 모두 이 휴닉 4주 식단 세트로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식단이 80% 이상이라서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하루에 한 번 휴닉의 도움을 받으면 쉽습니다.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건강한 식단 관리를 통해서 뭐 적게는 4kg, 10kg 이렇게 성공한 후기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4월 특별 이벤트 배송 메시지에 야매 청문회라고 남겨주시면 2만 원 상당의 그린 클렌즈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니까 검색창에 휴닉 검색하시고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8kg를 뺐어요? 23kg. 23kg 대단하네요. 자, 우리 광고주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빨아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고. 지금 딸랑 2개. 똔똔입니다. 지금 출연자가 몇 명입니까? 스텝도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2개면 똔똔이야. 그걸 왜 광고주분들이 메꿔줘야 됩니까? 저거 받으시잖아요, 저거. 지금 오늘은 조금 200 내고 부족합니다. 이 진짜 휴닉 사장님과 두부백에 너무나 감사한 감사합니다. 분들인 게 특히 휴닉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매세 방송이 런칭될 때마다 항상 광고를 믿고 넣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휴닉 제품도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만나보시라라는 말씀. 그 나중에 광고 6개씩 달리고 이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 빨아줘요. 시간 대충 파파파 이렇게 한다고. 지금 자리 있을 때 아니면 들어오시고. 지금 조금 싸게 해서 한 10회를 한 번에 네, 임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보다는 대한민국이 이제 훨씬 더 나아질 거고 나아져야 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에 뭔가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역할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일각에서는 안규령은 뭐 청와대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고 이번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 같거든요. 그 국민의힘은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본인 정당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어서 이번에 정말 뭐 온갖 방법을 써서 이 선거판을 흐리려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당연한 선거가 아니다, 쉬운 선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렇게 되는 해서 이기면 뭘 하고 싶냐고요? 지금 정치권 입문한 지 한 3년? 횟수로? 네. 3년쯤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재명 이제 후보죠. 후보와 지금 거리에서 함께 했는데 안기령 대변인이 본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표가 명확한 사람,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일 텐데 그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 잘 못 어울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지. 저 싸가지 없는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런 거고 최근에 그 아이유 씨가 나온 복삭 소가수다 그거 보고 펑펑 울었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게 또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가 진짜 바쁜 분인데 그 폭삭소가 수단 또 언제 다 보고? 다 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해. 자면서 자기 하다가 몇 달을 틀어서 몇 달을 그냥. 울산이었나 현장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뭐 국민들 만나서 뭐 간담회하고 뭐 이런 자리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이동하실 때마다 계속 SNS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잖아요. 복삭수 소가수다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다음에 한류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시간을 쪼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할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술만 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윤석열 술만 처먹고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문화 콘텐츠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공개된 회의 말고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월요일 되기 전에 일요일에 주말에도 의원님들 갑자기 소집하시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약간 같이 일하는 사람 좀 힘들겠네요. 그렇지. 아니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 훌륭한 대변인단에도 이것저것 요구가 많으셔서. 되게 같이 일하기 피곤하신 분이네요. 근데 어쨌든 국민들은 너무 좋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거기서 저도 뭐 제 역할이
무엇이든 주어진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또 저희 당 그리고 지역구 도봉갑을 위해서도 계속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하지만 그래도 이제 89년생 아닙니까? 결혼관이라든지 연애관이라든지 이런 좀 사소한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아, 궁금하죠, 네. 당연히. 근데 못 만난 지 너무 오래돼서. 아이고. 너무 바빠서. 근데 바쁜 것도 바쁜 건데 그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방송할 때 이렇게 종종 들어오던 소개팅이 뚝 끊겼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에서의 인식이 특히 여성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좀 근데 그게 그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주변에 이게 누가 이렇게 뭐 누구 소개팅 좀 해줘 이렇게 했을 때 전에 방송할 땐 쉽게 귀경이 소개팅 할래? 이렇게 물어봤지만 지금은 뭔가 귀경이 되게 뭔가 큰일을 하는 분한테 이런 소개팅 따위를 뭔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 근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혼인 남성 정치인들은 소개팅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장경태. 그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일단 안 들어오는군요, 소개팅이. 저는 네. 자만추 안 됩니까? 그래도 방송 네. 그 방송사 다닐 때는 소개팅이 종종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뚝 끊겼어요. 자만추는 안 또! 됩니까? 뭘 자만추. 박성준 이런 사람 만나면 뭘 자만추가 어떻게 아니 돼요? 그래도 이렇게 여태까지 남녀공학 고등학교도 남녀공학 나왔고 쭉 남자를 소개팅으로만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리도 이제 그럼 지금 자만추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김남국, 장경태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오창석. 어떤 스타일을 평소에 좀 좋게 본다. 제가 보기엔 일단 안기령 대변인 남자의 키를 좀 보는 것 같아요. 허우대. 허우대 보죠. 자, 그러면 허우대 오케이. 인물은 허우대랑 인물은 다르니까 다 보죠. 다 보고. 다 보죠. 장사가 얼마 안 된다는 자식아. 다 보기 때문에 소개팅이 안 들어오는 거죠. 다 보니까 이 차은우 대 이재명 발언 사과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생겼어요. 일단 그 정치 성향이 아, 그렇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치-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남편 후배 중 소개팅? 남편 후배. 아니면 친구들. 찾아볼게요. 아니 왜냐면 내가 어제도 남자 2명 소개팅 해달라고 들어왔는데 근데 한 명은 이제 외국에 사는 분인데 같이 외국을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안 되고. 너무 이 변명이 기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길어지는 나는 것 진짜 같아요. 그거 내가 기령이 이제 청와대도 가야 되고 근데 내가 이런 소개팅 따위를 기령이한테 하면서 기령이가 약간 언니 장담하세요? 막 이러고 아니 저보다 바쁠 것 같은 현역 미혼 남성 국회의원들도 소개팅 하는데 그래요. 이게 박진 씨가 역할이 있네요. 몇 회 진행하다 보니까 네. 우리 증인들 주로 남자친구를 구해주는 역할들을 좀 사무실을 하나 차리시는 것들이 오늘 청문회 소감이랑 앞으로의 포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청문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10년, 20년 뒤에 있을 청문회를 대비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 재미를 못 들여서 굉장히 지금 송구스러운 마음이 아니, 들어요. 안기령 나온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재미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아 그런가요? 저는 본인이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재미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이 오늘 제일 웃겼어. 아니면 이제 평상시에 이제 연애하거나 혹은 이제 남자들 같이 있을 때 안기령이 뭐라 그러면 다들 남자들이 막 웃어주니까 역시 난 재밌구나 이럴 수도 있죠 뭐. 우리가 박보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밌는 것처럼. 그렇지. 남자분들 그랬을 수 있죠. 아, 자, 이상으로 특별조사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